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검정고시 고입 사회를 담당하게 된 김철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만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30강에 걸쳐서 이제 사회를 같이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이 사회가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어서 일부 학생들의 경우에는 너무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이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과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저와 함께 같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지식도 나날이 쌓여가고 또 여러분들의 실력도 나날이 향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을 우리 한번 같이 느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기존에 출제되었던 사회 문제들이 어떤 형식으로 나왔었는가 하는 것들을 분석해보고 앞으로 이제 우리 아이러브 고시를 통해서 이루어질 사회의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사회 공부를 좀 특별히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이제 우리가 만났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부터는요, 최근 5개년 동안의 검정고시 사회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이제 어떤 단원에 조금 더 역점을 두어서 공부를 진행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 5개년간의 기출문제를 분석한 자료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이 내용들을 보시면요, 우선 1학년, 2학년, 3학년의 사회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비중으로 보셨을 때는 우선 1학년의 사회 내용이 상당히 조금 비중이 좀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 한 30% 정도가 1학년의 내용에서 출제가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하면 지금 1단원의 지역사회 탐구를 통해서는 우리가 이제 지도를 보는 법이라든지 지역사회를 어떻게 조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각 나라나 각 지역별의 어떤 생활이나 발전상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1학년의 지리 내용은 하나의 맥으로 똑같이 묶어서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2학년에 들어와서 이제 12.4%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세계사 파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세계사 파트는 이제 조금 이따가 밑에서 나오겠습니다만 국사의 내용과도 상당히 조금 연계가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의 한 3분의 1 정도를 역사 파트가 좀 책임을 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이제 2학년 말부터 이제 3학년 초, 3학년 초 말까지 이제 이어져서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일반 사회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파트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지금 이 일반 사회의 내용들이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법에 대한 내용이 있고 정치에 대한 내용이 있고 상당히 좀 딱딱한 내용이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전반적으로 문제가 나오는 비중이 어떤 기본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이지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들은 아직까지 검정고시에서는 출제가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을 하시고 그냥 부담 없이 이러한 내용이 이런 뜻이구나 라는 정도만 생각을 해두시면 시험 대비를 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회 과목의 출제 경향을 우리가 이제 쭉 한번 살펴봤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진행이 될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적으로 한 30강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사회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입문 단계로는 우선 기초적인 강의가 이제 이루어질 거예요.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어떻게 강의를 하는가 하는 것들을 맛보기로도 좀 보시게 될 거고, 또 이 강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를 서서히 보시면서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각 단원의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개념을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의 완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내용이 이렇게 전개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이 기출문제풀이입니다. 과거에 나왔던 문제들이 거듭거듭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경향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기출문제를 한 번이라도 확실하게 풀어보는 것, 굉장히 시험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모의고사.
모의고사 방법을 통해서,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적인 능력들을 배양하는 것, 이런 것들도 필요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마지막에 이제 어떠한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포인트로 찝어주시는 것도 잊지 않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사회 과목이 특별하게 이제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러한 분들은 어떻게 사회를 공부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사회라고 하는 과목은요, 말 그대로 일상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서 충분히 느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사회라고 하는 과목은 그냥 동떨어진 과목이 아니라 일상생활과 관련이 되어 있는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일상생활과 연관시켜서 주변의 생활들 하나하나와 연관을 지어서 학습하시는 자세, 이것이 가장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정치에 대한 내용을 배웁니다. 경제에 대한 내용을 배우죠. 만약에 정치에 대한 내용을 배웠다 그러면 뭐 선거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배웠던 내용도 생각할 수도 있고요. 경제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뭐 시장 가서 물건값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할 때도 우리가 배웠던 경제적인 지식들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실제 생활과 연관을 지어서 여러분들이 학습해 나가시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상당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생활과 연관이 돼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때는 문제를 딱 보게 되면 답이 그대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실제 생활과 연관이 있다, 동떨어진 과목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 분명하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역사 파트입니다. 이 역사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사와 세계사가 있는데, 이 국사와 세계사는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도 그렇고 우리의 선조들, 조상들이 쭉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을 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의 상태가 어떠했고 미래의 상태가, 현재의 상태가 어떠했으며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흐름을 쭉 타고 내려오시는 것이 중요해요. 마치 파도 타듯이 그냥 부담 없이 그 흐름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라면 좀 달랐을 텐데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람이 보편적으로 살아오는 과정에서 있어왔던 모든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공통적인 상황들도 있어요. 뭐 전쟁의 역사를 만들어 나갔던 것들,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뭐 공통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시대의 흐름을 파도 타듯이 즐기는 그러한 방법으로 공부를 해나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 사회의 내용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글자를 봐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의 뭐 어떤 공식이나 이런 것들도 없고요. 그냥 그 의미를 해석하고 그 의미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고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감각을 익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첫 번째 실제의 생활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실제의 생활에 대한 감각이 없다. 그러면 그 실전에 대한 감각을 키우는 작업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려면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꾸준히 책 읽고 꾸준히 이해하고 꾸준히 문제 풀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감각을 살려나가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실함을 이기는 장사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꾸준히 학습을 하신다면 사회에 있어서는, 사회 과목에 있어서는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진행이 될 강의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에는 중학교 3학년의 내용 가운데에서 선거와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게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검정고시 강의가 이렇게 진행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감은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선거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지방선거도 있고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대통령 선거도 있고 많은 선거들을 이제 접하게 되는데,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부터 우선 의미를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선거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인 대표를 뽑는 일입니다.
이걸 우리가 선거라고 얘기를 해요. 정치적 대표 그럼 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뽑는 정치적인 대표.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있죠.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원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있죠. 뭐 더욱이 이번에 6.2 지방선거부터는 교육감과 교육위원까지도 뽑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이제 정치적인 대표로 뽑게 되는데, 자,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선거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선거날 보면요, 꼭 이런 얘기 듣습니다. 투표에 꼭 참여하세요 라는 얘기를 들어요. 자, 그럼 선거하고 투표하고는 뭐가 다르냐? 투표와 선거를 좀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투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신의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일, 이걸 우리가 투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는 기호 1번이, 기호 2번이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한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대표를 뽑는 것, 이걸 이제 선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선거도 민주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자, 민주적으로 선거가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원칙을 지켜야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자, 민주선거의 원칙,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를 민주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어떠한 원칙을 지켜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4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통선거예요. 자, 보통선거라고 하는 것은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누구든지 투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누구든지라고 하는 거예요. anyone. 아무나 다 투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일정 연령 이상, 뭐 우리나라 이제 선거법에 보시면 투표일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이죠. 만 19세 이상만 되면 성별 따지지 않습니다. 학력 따지지 않죠. 사는 지역 따지지 않습니다. 종교도 구분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직업도 따지지 않습니다.